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 끝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드리고 싶은 은은한 마음 서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지친 마음의 작은 위안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따뜻한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여신 분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속으로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 아프면 그냥 갈란다. 병원에 가봤자 애들한테 짐만 되지. 아마 가까운 사람에게도 꺼내지 못하셨을 겁니다. 혼자 이불 속에서 혹은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혹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삼키셨을 겁니다. 말로 꺼내면 왠지 더 무거워질 것 같아서 꺼냈다가 자식이 걱정할까봐 그냥 혼자 안으로만 삼켜오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바쁜데 내가 뭘 바라겠어. 내가 아프다고 하면 걔들이 또 일 못하고 올라올 텐데. 이런 생각들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 정말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지 오늘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장 왜 우리는 스스로를 짐이라고 느끼게 됐을까? 이 감정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뿌리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에 관계적 자기소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필요와 감정과 존재를 스스로 지워버리는 마음입니다. 내가 없어야 저 사람이 편하다는 생각. 내가 작아져야 저 사람이 크게 살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이 자기소거입니다. 이 마음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깊은 사람일수록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이 오래 쌓이면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070 세대는 특히 이 감정을 아주 어릴 때부터 훈련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참아라. 티 내지 마라. 내가 강해야 한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약함이고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민폐라고 배웠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파도 참고 일했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이제 몸에 완전히 배어버린 겁니다. 아프면 숨기고 힘들면 혼자 삼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 걱정이 될수록 그 마음은 더 커집니다. 내가 이제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짐까지 되면 어떡해. 이 말 속에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 긴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조금 보이시나요?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시대를 그렇게 살도록 훈련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오신 겁니다. 2장 자식들은 사실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잠깐 이번에는 자식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신데 말씀을 안 하시다가 뒤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이 소식을 들은 자식은 어떤 마음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진작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 순간 자식이 느끼는 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죄책감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못 챙겼으면 부모님이 말도 못 꺼내셨을까? 짐이 될까봐 숨기신 그 마음이 자식에게는 오히려 훨씬 더 깊은 상처와 자책으로 돌아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 서로를 보호하려다가 결국 서로 사이에 더 두꺼운 벽을 쌓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실 때 자식들은 정말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물어볼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물어봤다가 부모님이 더 힘드실까봐 라는 마음으로 가슴만 졸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위해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결과적으로 둘 다 더 외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아프다고 말씀하실 때 자식들은 짐을 진다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믿는구나, 내게 의지해 주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것이 자식에게는 오히려 고마운 일입니다. 3장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 작은 것 하나 받아들이기. 도움을 받는다는 것.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주는 것에는 익숙한데 받는 것은 낯설기 때문입니다. 평생 퍼주기만 하셨으니까요. 받는 순간 왠지 빚을 진 것 같고 약해진 것 같고 민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어릴 때 처음으로 용돈을 모아서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사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혹은 서툰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 라고 쓴 편지를 내밀었을 때를요. 그 아이가 짐이었나요? 부담이었나요? 아니었지요. 그 아이의 마음이 예쁘고 그 행동이 기특하고 그 순간이 평생 잊히지 않는 감동이었을 겁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것, 부모님이 내 도움을 받아주신다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자식이 부모님께 해드릴 차례라고 느끼며 뿌듯해합니다. 여러분이 됐어, 나 혼자 한다고 하실 때마다 자식은 문 밖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합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자식이 필요한 거 없어요? 라고 물을 때 없어라고 하지 마시고 아주 작고 사소한 것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귤 좀 사다 줘라. 오는 김에 같이 산책이나 한번 하자.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다. 그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기다리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 마음을 다스리는 두 번째 방법. 내 몸을 돌보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가야 할 병원을 미루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검진 날짜를 잡아야지 하면서 몇 달째 미루고 계신 분. 어딘가 아프긴 한데 말하기 싫어서 그냥 참고 계신 분. 약을 다 먹었는데 처방받으러 가기 귀찮아서 버티고 계신 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몸을 돌보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썩어가는데 잎만 싱싱하길 바랄 수는 없습니다. 뿌리가 아프면서도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결국 나무 전체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때 자식들이 받는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 한 번 가는 것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미루다가 크게 아프게 되는 것이 자식들에게는 훨씬 더 큰 충격이고 걱정이 됩니다. 자식들은 여러분이 오래 곁에 있어 주길 바랍니다. 멀리서도 가끔 연락하면서도 목소리만 들어도 든든한 그 존재로 오래오래 살아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자식들의 안심입니다. 오늘 가장 오래 미뤄온 병원 예약 딱 하나만 오늘 잡아보세요.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 몸을 아껴주세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5장 마음을 다스리는 세 번째 방법. 혼자 삼키지 말고 글로 꺼내기. 오랫동안 혼자 삼켜온 감정들이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쌓이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무기력하거나 새벽에 자꾸 잠이 깨거나 가슴 한쪽이 답답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쌓인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 해도 되고 울어도 되고 걸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장 쉬운 방법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쓰는 것입니다. 자식한테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예쁘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마음속에 있던 것을 솔직하게 꺼내어 노트 한 장에 써보세요. 나는 오늘 사실 많이 외로웠다. 나는 아이들이 보고 싶은데 먼저 전화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나는 오늘 몸이 좀 안 좋았는데 또 혼자 참았다. 이렇게 써보세요.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 외연화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감정은 나를 짓누르는 무게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내가 그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쓰다가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다 쓰고 나서 구겨서 버려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꺼내는 것 자체가 치유입니다. 그 눈물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마음이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숨을 내쉬는 소리입니다. 육장짐이 아닌 뿌리로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짐이다 라는 말 대신 이 말을 떠올려 주세요. 나는 이 가족의 뿌리이다.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땅속 깊이 박혀 있으니까요.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꽃도 열매도 가지도 아닙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단 하루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쁜 꽃이 피어 있어도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 전체가 쓰러집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 시간들, 말없이 희생한 그 새벽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버텨온 그 날들이 바로 뿌리입니다. 그 뿌리 위에서 자식들이 자랐고 꿈을 꾸었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뿌리가 있기에 멀리서 사는 자식들이 고향이 있다. 엄마 아빠가 있다는 든든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짐이 되기 싫다는 그 마음도 사실은 뿌리의 마음입니다. 나무를 지키려는 마음, 가지와 잎을 아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이 이 가족에게 아직도 지금도 얼마나 깊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뿌리는 짐이 아닙니다. 뿌리는 존재 그 자체가 나무의 이유입니다. 마무리.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짐이 되기 싫다는 그 말 한마디 속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얼마나 긴 희생이 담겨 있는지 오늘 조금은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아프면 병원에 가주세요. 그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보고 싶으면 먼저 전화해 주세요. 그 전화가 자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소리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주세요. 그 솔직함이 오히려 자식들 마음을 놓아줍니다. 자식들은 여러분이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멀리서 걱정하면서 용기 내어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바라고 있을 겁니다. 엄마, 아빠, 제발 오래오래 곁에 있어주세요.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가족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아무도 모르게 버텨온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있었기에 오늘 이 가족이 존재합니다. 그 사실만큼은 오늘 꼭 마음에 담아 가주세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